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KC 인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KC 인증이 이제 우리 그 유통되는 제품이 코리아 서티피케이션 이제 한국에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KC 인증인데 이 각 제품마다 화학 시험을 해서 유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해야 되는 모든 제품군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이제 인증을 받게 되는데 제품에 따라서 안전 인증 대상이 있고 안전 확인 대상이 있고 공급자 적합이 있고 안전 기준 준수 대상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유통하고자 하는 제품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서 KC 인증을 받은 다음에는 그 인증을 받았다는 마크를 라벨로 해서 제품에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인증을 아예 안 받아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인증은 받았는데 라벨을 붙이는 라벨 스티커를 붙이는 거를 이제 유념하지 못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KC 인증까지 다 받았는데 유해 물질이 있다는 게 확인이 돼서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많은 케이스로 저희 이제 사무실에 KC 인증과 관련해서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얼마 전까지는 주로 저 KC 인증 받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이런 식의 연락이 많이 왔다면 최근에는 KC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연락을 주시는 분보다는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 제품인데 받지 않고 유통을 했다든가 받았다 손치더라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을 유통해서 이제 적발이 돼서 연락을 주시는 거죠. 주로 KC 인증 제품에 대해서 적발하는 기관은 이제 국가기술표준원이라든가 제품안전관리원 이런 두 곳에서 이제 주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부쩍 KC 인증 적발 업체에서 연락을 주는 케이스가 많아서 이게 무슨 병고인가 왜 이렇게 갑자기 KC 인증 적발로 이렇게 연락을 주나 하고 보니까 그 이튿날 신문을 봤더니 이제 중국에서 수입되는 알리나 뭐 테무나 이런 데서 저가 공격을 해서 직구를 할 때 이제 KC 인증을 안 받은 제품이 유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KC 인증 단속과 함께 이미 대한민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KC 인증 제품까지 이제 같이 단속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어제부터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그 KC 인증에 대한 처벌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민적 완성이 높아서 이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라는 사과의 말씀이 이제 나왔다. 뭐 이런 기사도 뜨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일반인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그러는지 어제도 몇 건의 KC 인증 행정 처분으로 인해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KC 인증 처벌 공문을 받고서는 연락을 주시면 이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받으신 공문 제목이 뭔가요? 라고 여쭤봅니다. 공문 제목을 물어보는 이유는 이제 너는 처벌이야. 행정처벌 확정됐어. 리콜 명령 내리니까 이제 최후 통첩이죠. 리콜 하기 전에 혹시라도 할 말 있으면 한마디 할 기회를 줄게 라고 하는 공문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신문고에 너의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올라왔는데 사실 확인을 한번 내가 조사를 하려고 그런다 라고 하는 공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받은 공문의 제목이 뭔지 이걸 물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의견서를 이제 리콜 명령 이전 단계든 아니면 조사 단계 수준이든 의견서 즉 소명을 함으로써 구제의 기회를 한번 얻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그 KC 인증으로 인증 제품이면서 행정처분 공문을 받은 업체들을 위해서 도와줄
부분은 바로 이제 의견서를 작성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의견서 작성하기 전에 이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제품이 뭡니까? 제조인가요? 어, 수입인가요? 그러니까 직접 제조한 제품이냐,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이냐, 이제 이런 거를 여쭤보고, 그리고 원료는 뭐뭐뭐뭐가 들어갑니까? 그리고 원료 안에 들어가는 성분이나 이제 키트 제품이라면 이제 그 완성된 키트 제품을 하기 전에 각각의 제품을 구입한 구입처가 있겠죠? 거기서 KC 인증을 받은 인증서를 받은 거는 있나요? 뭐 이런 등등을 물어보면서 당신이 행정처분 공문을 받았는데 굉장히 억울하다. 이거는 좀 말하고 싶다. 이런 내용에 뭐가 있는지 이제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제 듣도록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잘못 인증 안 받은 거 맞고요. 뭐 거기에 수치가 오버돼서 나온 것도 맞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거 인증받을 당시에 시험한 거에서는 수치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억울합니다. 또는 다른 회사도 다 그런 제품 유통하고 있는데 저만 적발돼서 이렇게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든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억울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줄줄이 사탕으로 해주시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이민경 행정사가 이제 제가 국회 보좌관 22년을 했는데 국회 들어갈 때도 의원님의 대회사 축사 뭐 격려사를 잘 작성하는 사람으로 들어갔고 국회 안에서도 국정감사를 준비할 때 그 질의서를 작성하는 그런 문장력을 발휘했고 또 순천향대학 교수를 할 때는 취업진로센터 교수로서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점검하고 코멘트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문장에 있어서는 나름 한가닥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행정처분에 대한 그 억울함과 또 소명하고 싶은 주장에 대해서 의뢰인이 줄줄이 사탕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 잘 정리해서 이제 어떤 법적 근거라든가 또는 그 시험 성적서라든가 또 제품의 그 의미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소명 자료는 내용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보기 좋게 같이 갖춰서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기다 보태서 이제 소명의 주장 중에서 당신이 그러면 이 물건은 언제부터 판매하셨습니까? 그럼 판매하셨다면 1년 차에는 수입이 얼마였고 2년 차에는 얼마였고 지금은 얼마고 그 총 수입에 비해서 수익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수익은 얼마인지 이런 거를 이제 또 조사를 하고 그거를 구두로만 듣는 게 아니라 뭐 쿠팡이라든가 11번가라든가 위메프라든가 이런데 이제 매출에 대한 걸 다 또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서치해서 캡처해 갖고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주장하는 이유는 제가 위법을 한 거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매출 규모라든가 수익률을 비교를 하자면은 정말 저조하고 저는 영세한 업체로서 이와 같은 처벌 수준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제 불쌍한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와 같은 기사 그 의견서를 이제 제출하는데 우리 그 캐시 인증 행정처분 공문을 행정처분 예고 공문이죠. 받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처벌 공문이 왔을 때 구제 확률은 거의 없거나 아주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손 놓고 기다릴 것인지 마지막 울음이라도 한번 울고 기다릴 것인지는 의뢰인이 선택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히 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소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견서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국회에서 보좌관을 하면서 민원인의 공문을 받기도 하고 또 행정부에서 공문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공문에는 갑과 을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 행정처분 공문을 받은 사람은 을이고 행정처분 공문을 날린 공무원은 갑인 거예요. 그러면 갑과 을 관계에서 을이 어떻게 하면은 갑으로부터 선처를 잘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또 작전이 또 중요한 겁니다. 그 문서를 만들어서 뜬금없이 그걸 들고 공무원을 찾아간다. 이러면 이제 타이밍을 놓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공문을 이메일로 먼저 보내고 이메일 레터에는 아주 불쌍하고 겸손하고 동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레터를 겸비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공무원은 공문만 보냈지 레터를 보내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말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먼저 의견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겠죠. 그렇게 보낸 다음에 이제 공무원한테 불쌍한 목소리로 전화를 해서 일단은 전화상으로 납득을 시키고 내 편을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을 취하라고 팁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의뢰인에게 그 의견서와 소명서를 작성한 다음에 작성한 완성본과 첨부할 자료를 보낼 때는 그 의뢰인이 저하고 모든 일이 종료된 이후에 행정처분 예고 공문을 보낸 공무원에게 보낼 레터의 원문을 그대로 작성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내는 사람을 본인으로 바꿔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감사 인사를 받죠. 감사의 내용은 처벌이 없어졌어요. 제로가 됐어요. 이런 내용은 없고 처벌이 만약에 100이다. 리콜 명령이나 과징금, 과태료의 규모가 100이다 가정하면 뭐 10이라든가 20으로 다운이 돼서 굉장히 많은 처벌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부담을 안지 않을까 하고 벌벌벌벌 떨었던 의뢰인이 안도의 한숨을 쉬시고 이민경 행정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고마움을 표하는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뭐 태무 때문에 그러든 알리 때문에 그러든 지금 현재 KC 인증에 대한 거를 제대로 인증을 받지 않았다든가 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시험 결과가 나왔다든가 이래서 행정처분 예고 공문을 표준안전원이라든가 제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국가기술표준원이나 제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그러면 혼자서 고민하고 덜덜 떠시지 말고 최고 전문가인 이민경 행정사하고 이 난관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KC 인증을 받거나 인증에 대한 처벌 예고 공문을 받으신 분은 이민경 행정사 잊지 말고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안도의 한숨을 같이 쉴 수 있도록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KC 인증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몇 건이 더 시리즈로 나갈 예정인 거 예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